국민의힘에 껄떡거리고 국민의힘에 입을 대지 말고요. 네 당을 창당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자, 한동훈이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희한한 거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손발이 오글? 아니 뭐 주먹이 꽉 젖고 이렇게 빵 막 하고 싶은데, 자, 뭐라고 했냐. 당대표 공천권이 좀비 정치를 불러왔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좀비 정치.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빵 터졌는데요. 본인이 개파 정치하고 있죠. 그 좀비 정치의 주인공이 한동훈 네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동훈이라는 사람 정치 이력을 한번 복귀해 봅시다. 자,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당원들이요, 경선으로 선출한 후보들 지 멋대로 쪼대로 공천 취소하고 친한계로 교체를 한 사람이 누구? 한동훈이죠.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사람이 비대위 시절에 공천권을 본인 마음대로 휘둘렀다라는 거죠. 당대표 시절은 어땠을까? 계엄 선포 그날 밤에요. 한동훈은요 국회로 달려가서 기자들 앞에서 불법이고 위법이고 워딩을 가장 먼저 선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요 대통령 탄핵의 첫 번째 총대를 맸죠. 자, 그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도곡동 IP, 두 개의 IP에서 1700개 가량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가족이 쓴 것을 알았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유사 선거 사무소에 대한 운영 의혹도 있죠. 관광버스를 동원해가지고요. 또 원룸 숙소 운영까지 했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조직적인 위장 전입에 대한 의혹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의혹이 연달아 터지고 있죠. 자,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좀비 정치 타파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이가, 그러니까 2026년 1월 25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공천 장사가 망쳤다. 나처럼 공천으로 고생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공천 돈거래 남아선 정치 못 바꾼다 라고 했는데요. 참 옥새 들고 나르셔. 그리고 아직도 자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드글거리죠. 이 김무성의 발언에 제가 웃었는데요. 오늘의 이 좀비 정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한동훈을 보면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자, 오늘 이 내로남불 끔찍한 혼종의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선 구독, 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논란의 중심 인물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팬클럽 회원들이요, 이 김영윤TV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고, 테러를 가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 채널 관리 중인 법률사무소 지산으로 많은 제보들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실이 아픈 사람들,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 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 입을 막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김영윤TV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허위 신고를 남발해서 채널 운영에 방해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죠. 악플 그리고 루머 제보의 이메일은요, 법률사무소 지산이 받고 있고 김영윤TV 설명란에 제보 이메일이 있습니다. 스레드, 인스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요 신고 완료했다라면서 집단적인 테러 정황을 남기는 행위는요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미 벌어진 인물, 소각당할 인물들을 비호하려다가 범죄 의혹을 뒤집어쓰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구독자가 꾸준하게 늘고요. 영상에 대한 제한도 없던 청정한 김영윤TV가 신고 테러로 인해서 채널 알고리즘이나 운영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왜곡 없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합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봐야 되겠죠. 서울신문이 좀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31일에 한동훈이가 본인의 페이스북과 언론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천권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럼 정당의 이유가 있나? 정당이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뜻이 바뀐다라는 거죠.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의 정치 이력,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하나씩 소환해 봐야 되겠죠. 우리 기억을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비대위원장 시절의 공천 어땠습니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한동훈이가 그랬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도태우와 장해찬. 자, 도태우 후보 사건입니다. 2019년 2월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결코 공상적이거나 근거가 아주 희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자 도태우 후보가 두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공관위도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라면서 공천 유지를 결정했는데 한동훈이가 공관위 결정을 뒤집고 끝끝내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장관을 전력 공천했는데요. 공관위가 공천 유지 결정을 했음에도 한동훈은 공천 취소 결정을 때렸죠. 자, 또 장해찬 사건이 있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요. 부산 수영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4년 아주 어릴 때 쓴 과거의 글이 발굴이 됐는데요. 2014년입니다. 10년도 더 넘은 일이죠.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착되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이게 꼭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책임이 있게 일을 잘 한다라고 하면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사무실 1층에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건 2012년의 글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또 서울 시민들의 시민의식,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을 해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청년 최고위원이었던 장해찬은요.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죠. 한 번 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더 신중하고 성숙했다라면 어땠을까? 지금 100번이고 10번이고 후회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문을 다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장해찬은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자, 그 기준이 뭘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한동훈 지 마음대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전역 전 의원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늘 1등만 하고 그리고 절망도 패배도 해본 적이 없기에 주전자 커피 물 끓는 것도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딱 두 마디만 하죠. 제가. 이거는 자기 자랑입니다. 제가? 하면 이제 자기를 스크러치 냈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흥분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두 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하면 득달같이 쏘아붙이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도태우 변호사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관위 결정도 뒤집을 수 있다. 자, 이런 사람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동훈의 행보 중에 제가 가장 괘씸해하는 계엄 당일 탄핵에 대한 워딩을 선점했고 보수 괴멸에 앞장섰던 그 기억입니다. 자, 계엄 선포 그날 밤에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를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 추경호가 그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죠. 위기 상황에서요. 당이 먼저 모여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서 당대표 한동훈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정작 한동훈 본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사가 아니라 국회로 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요. 이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의원들에게는 당사로 오라 해놓고 본인은 국회로 갔다. 밤 11시경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서 한동훈을 기다릴 때 한동훈은 그 시간에 국회의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법이다. 여기서 많은 의혹이 있죠. 왜 당사가 아니라 국회로 갔을까? 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몰아놓고 본인은 국회로 향했을까? 그러니까 국회로 가야지 탄핵 정국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 탄핵의 첫 번째 총대를 맨 겁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니죠. 2024년 12월 6일 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언론 앞에서. 자, 그리고 12월 8일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지가 국무총리 한덕수와 함께, 그러니까 당과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지가 뭔데?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그때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리고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지가 협의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사실상 섭정 체제를 시사한 겁니다. 보수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권력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저는 이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 괴멸에 앞장선 장본인이 지금 와가지고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죠.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공고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본인의 복당은 무산이죠. 그게 두려워가지고요. 지금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냥 마구마구 씨부리고 있는 수준으로 막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기억에도 콕 박혀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죠. 이 사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단 2개의 IP에서 1700개 가량의 댓글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부부 그리고 당내 인사들을 비방한 글. 자, IP가 도곡동 지역까지 특정이 됐죠. 그리고 이 사건 터지고 1년 뒤에 겨우 입을 열어가지고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들이 쓴 글 인제야 알았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참 웃기죠. 도곡동 키보드 위에 손가락이 지능적인 손가락이냐 한동훈 네 손가락이냐에 대해서 아직 답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의 공식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조사인, 그러니까 한동훈 이 정치인으로서 자질마저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덕성이고 개코 나발이고 인성 바닥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사법 리스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재개됐는데 또 깜깜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부터 차떼기 논란까지 선거법 위반 의혹 있습니다. 금배지가 날아갈 만큼 휘청할 일이다라는 거죠.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에 또 팬클럽 관광버스 동원, 원룸 숙소 운영 논란, 조직적인 위장 전입 의혹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한 사무실이 유사 선거사무소일 가능성이 높다. 부산 선관위,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섰고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9조 1항은요. 선거사무소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시설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금배지 날아가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원직 상실합니다. 자, 민주당은요, 이 한동훈 후보 측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뭐라고 했냐? 삼김시대, 차떼기와 조직적인 동원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금배지가 날아갈 수 있는 혐의. 그런데 이재명의 검찰과 경찰은 이를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 이재준, 동훈,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삼각거래 구조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퍼즐이 촥촥촥 맞아 떨어지죠. 한동훈이 보수 진영을 계속 흔들어주는 대가로 사법 리스크를 덮어주는 구도, 이게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주변을 봐야 합니다. 나란 일 하라고 배정된 공식 자원인 보좌진을 무소속 한동훈 지원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진종호, 대안과 미래인지 대머리와 미래인지 대안도 없는 미래인지 뭐 소장파다라고 하면서 진짜 대책 없는 미래를 논의하고 있는 조은희, 권영진 이런 사람들, 또 권력에 붙어 다니는 서병수, 서범수 같은 사람들이 한동훈 주위에 맴맴맴 돌고 있죠. 이게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한 줌의 정치 세력입니다. 수치심도 없는 한동훈, 이거는요 이준석의 뻔뻔함과 이재명의 내로남불까지 더해진 끔찍한 혼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쯤 되면요 한동훈이 좀비 정치의 뿌리가 아닐까, 이거는요 이 정치판에서 걷어내야 될 악성 부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 당을 창당하시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껄떡거리고 국민의힘에 입을 대지 말고요 네 당을 창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이준석도 개혁신당인지 개그신당인지 창당을 해가지고 돼지갈비집에서 창당 선언했죠. 왜 이준석도 하는데 니는 못하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좀비 정치를 비판하는 한동훈이 좀비 정치의 뿌리입니다. 비대위 시절 공간이 결정도 뒤집는 공천 전행, 그리고 계엄 당일에
의원들 국힘 당사로 몰아놓고 지는 국회로 가가지고요 탄핵 워딩을 선점했습니다. 요번에 이 북구 갑 차떼기 논란과 유사 선거 사무소까지 한동훈이 지적하는 모든 폐악이요 한동훈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이다 라는 거죠. 영에 수렴하는 지지율로 겨우 승부치고 있는 이준석하고 손잡고 창당을 하던지 뉴 이재명으로 커밍아웃하고 정체성 그냥 맘 편하게 드러내고 그냥 활동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